오늘 시간에는 2022년 8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된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야기하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내에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구입자금대출, 그 이후에 받는 가계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대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첫 번째, 교육비, 의료비 등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생활자금 대출, 두 번째,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타 금사로 대안하고자 할 때 받는 대안대출, 세 번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 크게 세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의 대안대출은 소득만 받쳐준다면 큰 무리 없이 타 금융사로 대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관한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세 번째,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순수하게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적용되는 대출 규제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최대 한도가 기존 연간 1억에서 2억으로 완화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연간 최대 한도 2억은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2억이라는 뜻입니다. 즉 2022년 12월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서도 LTV나 DSR 한도가 남아있다면 2023년 1월에 곧바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차주 기준으로 연간 2억이 아니라 주택당 연간 2억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LTV, DSR 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2억씩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약정을 위반하게 되면 대출은 즉시 한수가 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전액 상환 전까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외에 매매, 증여, 신축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을 추가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에 의한 주택의 취득은 약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주택, 구입, 금지 의무 대상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표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의무 대상자는 첫 번째, 채무자 및 그 배우자가 등본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와 두 번째, 채무자 및 그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 분리를 한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등본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첫 번째 채무자, 두 번째 등본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채무자의 배우자, 세 번째 등본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채무자의 직계 비속 및 직계 비속의 배우자, 네 번째 등본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채무자의 직계 존속, 다섯 번째 등본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만약 채무자와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 분리가 된 상황이라면 첫 번째 채무자, 두 번째 세대 분리된 배우자, 세 번째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비속 및 직계 비속의 배우자.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죠. 부부는 한 몸이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해서 주택을 추가 매수하게 되면 동일하게 약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결 방안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와의 위장 이혼 후 주택을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던 자녀를 세대 분리시킨 이후에 추가로 자녀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신규 주택을 매수 후 세입자를 받아 그 전세 보증금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약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은 받을 예정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세 번째 방법을 통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셔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주택 관련 대출이 전면 금지된 3년 동안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페널티를 받았던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를 내세워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페널티는 채무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채무자 외의 세대원이나 배우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최대 한도가 주택당 연간 2억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이 최대 한도 2억은 LTV와 DSR 규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수 및 규제 지역 여부에 따른 LTV 한도를 좀 더 알아야겠죠. 간단한 도표를 활용해 규제 지역별로 LTV 기준 최대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주택자가 투기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주택의 시세가 9억 이하의 경우에는 LTV 40%가 적용이 되고요. 시세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9억까지는 LTV 40%,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투기지역 및 투기가열지구내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요.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위 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의 최대 한도를 살펴보자면 주택의 시세가 9억 이하의 경우에는 LTV 30%가 적용이 되고요. 주택의 시세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까지는 LTV 30%,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LTV 10%가 적용이 됩니다. 1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세 9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 LTV 50%, 시세 9억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9억까지 LTV 50%,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TV 3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에 비해서 그 한도가 10%씩 차감이 되게 되는데요. 즉 9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LTV 40%, 9억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9억까지는 LTV 40%,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TV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비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시세는 상관이 없고요. 주택 보유수에 따라 LTV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1주택자가 비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LTV의 70%까지, 다주택자가 비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LTV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2억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실무상 진행해보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해당 주택에 구입자금 대출이 껴있거나 전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LTV 규제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가 원하는 만큼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LTV 또는 DSR 규제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저금리닷컴으로 연락을 주시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는 유선전화 1670-8831을 연락을 주시고요. 업무 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머니7,000을 추가 후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닷컴 TV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